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수학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야단을 치고 더 많은 문제집을 사주고 급기야 학원을 3개나 보내다가 결국 아이가 수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바로잡으려다가 시스템 전체를 건드려서 더 큰 문제가 생긴 적은요? 우리는 종종 선의로 무언가를 고치려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각사루입니다.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인데 과연 이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정말 누군가가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인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사자성어의 탄생 배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제후국들이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대였죠. 그 중에서도 진나라는 점점 강력해져가며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나라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력한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왕실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거든요. 연나라의 왕 연소왕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웃나라 제나라에 복수하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제나라가 예전에 연나라를 침입해서 큰 굴욕을 당했거든요. 연소왕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때 곽괴라는 현명한 신하가 있었어요. 곽괴는 왕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전하, 천하의 현인들을 모으고 싶으시다면 먼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부터 우대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현인들이 연나라는 곽괴 같은 사람도 저렇게 대접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생각해서 모여들 것입니다. 이 조언을 들은 연소왕은 곽괴를 위해 황금대라는 누각을 짚고 그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정말로 이 소문을 들은 천하의 현인들이 연나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여든 인재 중에 극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극신은 연소왕과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어요. 왕은 어린 시절의 우정을 바탕으로 극신을 매우 총애했습니다. 반면 악이라는 뛰어난 장군도 있었어요. 악이는 조나라 출신으로 군사적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연소왕은 아기를 상국으로 임명하고 제나라 정벌을 맡겼죠. 아기는 정말 대단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한, 위, 진 등 다른 나라들과 연합군을 구성해서 제나라를 공격했고 제나라의 70여 개 성을 함락시켰어요. 제나라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소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연해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연해왕은 아버지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좀 더 성급하고 의심이 많았죠. 특히 아기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기가 제나라 정벌에서 너무 큰 공을 세우자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나라의 전단이라는 장군이 반격을 시작하면서 연나라 군대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극신이 연해왕에게 접근했습니다. 극신은 왕의 어린 시절 친구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하, 아기는 너무 신중합니다. 제나라 정벌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차라리 저에게 맡기시면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연해왕은 이 말에 혹했습니다. 그래, 아기는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연해왕은 아기를 소환해서 다른 직책으로 옮기고 극신을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기는 이 결정을 듣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께서는 제나라 정벌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신다. 하지만 제나라의 전단은 매우 교활하고 용맹한 장군이다. 성급하게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큰 패배를 당할 것이다. 하지만 연해왕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극신은 의기양양하게 제나라로 향했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극신은 전단의 계략에 말려들어 대패했고 연나라 군대는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극신 자신도 전사했죠. 이 소식을 들은 전단은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연나라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제나라 군대가 연나라 영토 깊숙이 침입했어요. 연나라는 그동안 아기가 쌓아놓은 모든 성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나라의 침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해왕은 결국 제나라에 항복하고
굴욕적인 조건을 감수해야 했어요. 이 소식이 천하에 알려지자 현자들과 역사가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연해왕이 아기를 바꾼 것은 마치 소의 뿔이 조금 구부러졌다고 해서 뿔을 곧게 펴려다가 소를 죽인 것과 같다. 작은 문제를 고치려다가 전체를 망쳤구나. 바로 여기서 교각사루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나라 시대의 역사가 사마천이 사기에서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교각사루라는 표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사마천은 이렇게 썼습니다. 연해왕이 아기를 의심한 것은 교각사루와 같았다. 작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큰 것을 잃었으니 어찌 어리석지 않겠는가? 사실 중국 역사에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송나라의 왕안석이 추진한 신법도 그런 경우였어요. 나라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민심을 잃고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명나라 말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력제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오히려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명나라 멸망의 원인이 되었죠. 교각사루라는 사자성어는 2300여 년 전 연나라 해왕의 성급한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뛰어난 장군 아기를 불신하고 친구인 극신으로 바꾼 결과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졌죠. 작은 문제를 고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교각사루의 핵심입니다. 연해왕이 소의 뿔을 곧게 펴려다 소를 죽인 농부처럼 성급한 개선 시도는 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 고사가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성급함과 완벽주의가 만들어내는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이죠.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인다, 선의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